안녕하세요. 세금을 연하게 만드는 남자 세훈남의 연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3년도가 다 끝나가죠. 한 해가 끝나가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시기가 왔죠. 다음 달 1월 한 중순부터 열리는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한번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1번 해놨듯이 연말정산은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연말정산, 왜 환급이 생기는 거고 왜 연말정산 때 납부를 토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어떤 공제, 뭐 카드 공제, 연금 공제, 월세 공제, 뭐 부양가족 공제, 이런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23년 당장 내년 1월에 연말정산 할 때 개정된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해당이 돼서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할 때 미리 준비하는 그런 개정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연말정산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신가요? 그렇죠. 13월의 급여. 어떤 분들한테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내가 월 300씩 받다가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뭐 330이 들어온다든지 340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오늘 한번 술 한번, 이번 달에 한번 술 한번 더 먹어도 되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기분이 이때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벌써부터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원래 내가 월에 한 300씩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번 달은 한 200, 한 7, 80만 들어와서 오히려 지출을 꽁꽁 싸매게 되는 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왜 이게 발생하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더라, 이걸 뭐 현금 영수증 뭐 체크카드를 써야지 공제율이 높다더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연금 공제가 요새 뭐 연금이 좀 공제가 되면서 많이 공제액이 늘어났다더라, 아니면 여러분들 월세 사는 사람들 월세 공제가 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한번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제 내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가계상하기 위해서 홈택스 또는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자료 주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뭐 국가, 국세청, 좀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13월의 급여,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거, 대체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옆에 동료는 환급을 받는데 왜 나는 토해내지? 여러분들의 옆에 동료나 나랑 연봉 수준은 비슷한데, 부양가족도 없어서 자기 혼자인데, 지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옆에 친구는 환급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왜 나는 환급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내가 회사입니다. 회사고, 근로자. 여러분들은 근로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가, 국세청 국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사랑 근로계약을 합니다. 계약하실 때 연봉, 그 연봉을 뭐라 하는 걸까요? 그죠? 세전 연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세전 연봉 3,6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봉 3,600. 자, 연봉이 3,600이다 하면은 회사는 나한테 매달 얼마를 줘야 되죠? 그렇죠. 나한테 300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월 급여를 받으실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300이 아닙니다. 뭐 280만 원, 2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300만 원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나는 세전 연봉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 연봉이 들어와야 되는데 300이 280, 29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20은 어디로 갈까요? 이 회사가 이익을 취하나요? 평소에도 그냥 회사가 기분이 안 좋은데 왜 회사가 다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가 이걸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잠시 가지고 있다가 국가한테 줍니다. 이 10, 20을 국가한테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하냐? 저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줄 때 일정한 금액을 떼고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를 원천징수로 하고 이거를 원천세 납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란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천징수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로 기억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원천징수가 아니고 자 저희가 미리 떼었다 해가지고 회사한테 미리 떼고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미리 떼고로 오늘부터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할 때는 자, 미리 떼고입니다. 자, 이 미리 떼고 왜 하는 거냐? 왜 국가가 이 미리 떼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 그거는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 숫자가 많죠.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근로자 한 명 한 명 상대로 국세청에서 이 행정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너의 총책임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국가가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회사한테 의무를 지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행정적으로도 간소화되겠죠. 국가는 근로자 납세자들 일일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만 상대하면은 이 회사 안에 근로자가 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한 번에 상대가 되죠. 당연히 행정적으로 간소화가 확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국가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가가 이 세수를 가지고 이제 뭐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탈세들 이런 거에 대한 방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한테 돈을 세전연봉을 받고 만약에 떼이지 않고 미리 떼고 없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나가버리던지 이렇게 되면서 세금을 안 내게 돼버리면은 이러한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죠. 물론 탈세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조차도 이제 막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인 간소화를 위해서 탈세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원천세 즉 여러분들 미리 떼고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떼인 금액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떼인지 정확히 모르시지 않나요? 자, 미리 떼고의 금액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1페이지에 기납부 세액의 주연근무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이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미리 떼고가 매달 해가지고 1년 동안 미리 떼인 금액들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오늘 최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힌 금액이 어떤 의미냐면은 최대 환급액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고 아무리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아무리 월세 세액공제를 많이 지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여기입니다. 75번에 쌓여있는 이 금액.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끝마쳤을 때 머릿속에 딱 이것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 75번에 쌓여있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77번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73번에서 여기서 A에서 여기 최대 환급액인 75번 금액을 뺀 금액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은 환급, 이게 플러스면은 당연히 납부가 되겠죠. 제가 73번은 다음 시간에 공제와 같이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 75번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75번이 최대 환급액이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리 떼고 회사가 맘대로 국가가 맘대로 이걸 떼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미리 떼고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에 의해서, 즉 법에서 정한 표에 의해서 떼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월 급여의 구간이 별도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세금이 떼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월 300 받는 사람, 월 300 받는 사람의 떼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월 300, 여기 300 이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받으시는 사람의 떼이는 세금은 73,000원입니다. 자, 73,000원을 12달 정도 떼이면 얼마나 될까요? 자, 73,000원을 12달 떼이면 곱하기 12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8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87만 원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달 미리 떼인 금액, 즉 미리 떼고가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이 1년 동안 다 쌓여서 아까 말한 기납부세액에 있는 보시면은 여기에 쌓이는 금액이 바로 이 87만 원이 여기에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7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75번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환급액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 환급액은 어떻게 늘어나냐? 법에서 정해진 건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늘어나냐?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테이블에서 지금 87만 원 정도 잡혔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달에 상여나 성과를 받아서 갑자기 월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떼이게 되냐면은, 자, 1,000만 원을 떼이게 되면은 150만 원이 거의 떼이게 됩니다. 보시죠. 1,000만 원이면은 150만 원이죠. 아까 1년 12달 떼었을 때 월 세전연봉 300을 받던 근로자가 12달 떼었을 때 다 1년 동안 다 떼어봤자 87만 원밖에 안 떼었어요. 근데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월에 1,000만 원을 받았던 해에는 바로 150만 원이 떼어버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여로 인해서 이 떼이는 금액이 갑자기 확 증가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금액이 높아지겠죠. 상여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동료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어떤 사람들과 연봉은 비슷한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 상여 때문일 거예요. 상여나 성과급을 좀 잘 주는 회사다. 뭐 기본급은 낮은데 상여나 성과급을 잘 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다 받아보니까 내가 다른 친구랑 돈을 받은 금액을 1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내가 더 환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상여나 이런 성과급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떼이는 세금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리 떼고가 많으면 좋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최대 환급이 되니까 미리 떼고가 많으면 좋겠네요.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과연 연말정산이 미리 떼고가 많으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뭐라고요? 그렇죠. 세전연봉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세전연봉을 받지 않고 미리 떼고, 즉 300을 받아야 되는데 300을 받지 않고 미리 떼고를 통해서 세후연봉, 즉 280 또는 290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이 미리 떼인 10, 20 아까 300연봉을 계산했을 때는 아까 87만 원 정도 이거를 돌려받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은 이 금액을 돌려받는 거고, 결국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돌려받아 가지고 다시 세전연봉으로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며 여러분들이 이걸로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환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떼었다는 증거이고, 많이 떼인 금액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말해서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 300씩 월에 300씩 12달을 받았으면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전연봉으로 계속 가져갔으면은 환급될 게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280, 290씩 떼어 버리니까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 버리고, 이 세금이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조삼모사기 때문에 이 먼저 최대 환급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뭐 연금이나 월세나 이런 지출분에 대한 계획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최대 환급액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써도 이익 떼인 금액이 많이 없어서 뭐 10,000원밖에 안 떼였는데 1년 동안 이거 하려고 이거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분별한 카드 지출한다든지, 갑자기 가입할 필요도 없었는데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연말정산의 원리, 이 아까 말한 미리 떼고의 원리, 미리 떼고가 쌓이는 원리, 그리고 왜 금액이 미리 떼고 금액이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많이 떼이는지, 이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말정산을 보실 때 정말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3.3 아시죠? 3.3이라 해가지고 환급금을 찾으라고 많은 뭐 어플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 3.3 뭐 프리랜서들만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도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즉 환급이 있으면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고, 그것도 5개년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제, 뭐 이렇게 공제 등이 늘어나게 됐다든지 뭐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기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런 환급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정청구 가능한지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첫 번째는 미리 떼고, 왜 미리 떼는지 이 시스템에 대한 미리 떼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떼고가 쌓이는 금액이 어디다? 아까 원천징수 영수증상 1페이지에 기납부세액에 주연 근무지에 쌓인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년 전 거나 작년 거나 재작년 거를 한번 열어봐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가 바로 내가 매달 미리 떼임을 당한 금액이고 여기가 다 쌓인 금액이다 1년 동안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핵심은 뭐다? 조삼모사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떼인 세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전연봉에 도달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결정세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종 공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년에 바로 연말정산이 개정돼서 반영되는 것들이랑 내후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